생활자산관리스쿨의 조재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자산 중에서 예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보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 예금은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요구불 예금은 예금자의 지급 청구했으면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하는 예금으로서 고객의 지급 결제 편의도 또는 일시적인 보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공공예금, 국고예금 등이 요구불 예금에 속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통예금 통장인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저축성 예금은 저축 및 이자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예금의 납입이나 인출 방법에 대해 특정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입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정기예금이나 금전신탁과 같은 거치식 예금, 즉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한 후 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금과 같은 적립식 예금이 바로 저축성 예금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예금에 대한 대분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예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에 대한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목돈을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이 목돈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만기 예금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예금은 안전한 자산이긴 하지만 저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예금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투자형 상품이나 저축성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구불 예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구불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주가 돈을 찾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바로 내줘야 하는 예금이지만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보면 든든한 은행이란 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요구불 예금에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있는데 보통예금은 주로 직장인들이 급여 통장으로 이용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한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좌예금은 주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구불 예금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 요구불 예금보다 이자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단 미리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는 처음 약정했던 이자보다 낮은 중도 해지 이자를 받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저축성 예금은 적립식 예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기적금과 거치식 예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돈을 쌓으면서 종잣돈 또는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기예금은 정기적으로 쌓은 돈을 일정 기간 거치하면서 더 많은 자금으로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돈을 굴리는 정기예금은 보통 만기가 6개월, 1년, 3년 등 다양하며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이 거치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유저축예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장기 예치, 즉 6개월 이상 예치할 경우에는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는 저축성 예금 성격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 예금의 혼합된 성격을 띠고 있는 상품입니다. 예금같이 대단히 안전한 상품을 주로 선택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단기 자금 운용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금융상품입니다. 몇 가지 활용 예시를 살펴보면 먼저 투자 상품을 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서 유동자금을 안전한 통장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물론 투자 상품의 비중이 높을 경우에도 분산 차원에서 안전한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정이 된 경우도 예금 같은 안전한 통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1년 후 사용할 해외여행 자금이나 긴급 예비 자금이 그 예에 해당됩니다. 주거래은행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도 이런 예금 통장이 포함됩니다. 예금은 금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자산 확보와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퇴자분들 중에서 예금 이자로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 많은 주택 청약 예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예금은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청약 종합 저축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청약 예금과 부금의 가입 자격은 만 20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기간은 예금은 1년 단위인데 반해 부금은 3년에서 5년, 월 단위입니다. 예치금은 예금의 경우는 지역 및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저축은 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둘 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됩니다. 청약 가능 주택은 예금은 민영주택, 중형 국민주택이며 저축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과 중형 국민주택이 가능합니다. 청약 저축과 청약 종합저축을 살펴보면 가입 자격이 청약 저축은 무주택자인 국민, 청약 종합저축은 국민, 외국인 거주자가 가능합니다. 예치 금액은 둘 다 자유적립식 예치 방법으로 청약 저축은 2만 원에서 10만 원이지만 청약 종합저축은 2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간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약 가능주택은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은 물론 중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약 종합저축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긴 만기 예금보다는 짧은 만기 예금으로 상승하는 금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다면 3천만 원은 3개월 만기, 3천만 원은 6개월 만기, 4천만 원은 1년 만기를 가입할 경우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첫 번째 3천만 원은 3개월 후, 두 번째는 6개월 후, 마지막 4천만 원 1년 후에 상승하는 금리에 재투자해서 상승하는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억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중간에 상승하는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현재 예금 금리가 낮긴 하지만 투자 전략을 잘 실행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